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그 더본 코리아의 상장 초기에 지금 며칠 안 지났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더본 코리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상장하자마자 첫날 보시면 위에 꼭지 꼬리를 달고 아주 빨간색으로 딱 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거래됐고 시초가가 46,350원. 이제 공모가가 이게 35,000원인가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최고가로는 그날 64,500원을 찍었죠. 그리고 종가는 51,4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주가가 더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주 청약에 들어왔던 주주들이 그 보호에 수주되지 않은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요 예측할 때 기관 투자가 중에서 공모 수량의 약 49%, 거의 반 정도가 보호 예수를 활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뜻은 내가 받자마자 시장에 딱 상장한 날 바로 시장이 때려버리겠다 이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량이 고스란히 보호 예수 첫날 미활약했던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보시면 저기 거래량도 빨간색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죠. 그만큼 첫날 우르르 쏟아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모가에 받은 물량이거나 아니면 비상장할 때 투자했던 그런 주들 중에 보호예수 되지 않은 물량들이 대부분 첫날 쏟아져 나옵니다. 왜? 공모가로 첫날 거래할 때가 가장 비싸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IPO 공모 그 주당 그 가액이 34,465원을 이 IPO 팀들이 평가를 해서 차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기준으로 향후 이 더본 코리아가 주가 내려온다면 아마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본 코리아는 국내 최대의 외식 프랜차이즈입니다. 25개나 브랜드를 갖고 있고 여기다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대단한 건 최대 주주인 백종원 대표가 이 스타 CEO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즘도 계속 TV에 나오면서 어떠한 이 음식 관련된 또 맛집이나 이런 것들 음식에 대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이 백종원 대표 자체가 더본 코리아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CEO가 있는 경우는 그런 스타 CEO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백종원 대표가 지난번에 IPO를 할 때 이 그 더본 코리아에 공모자금 들어온 거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020억이나 되는 돈 중에 이 돈을 M&A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M&A는 건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 가치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A를 더본 코리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인수회사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인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더본 코리아의 바닥 가격을 아마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더본 코리아는 지금 현재 이 백다방이라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와 홍콩 반점이라는 중국 그 뭐라고 해야죠? 이게 중국집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중화요리점 여기가 주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23개나 되는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게 크게 매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돈 갖고 이런 매출에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다변화하려는 M&A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분들 이 지금 공모 가격에서 별 차이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모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장해서 한 6개월까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호예수돼 있거나 주식 수량이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뭔가 좀 뭐랄까요? 이 6개월이 지난 그런 공모 주식을 갖고 뭔가 좀 좋은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로보틱스라는 것, 로봇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요즘 시장에서 잘 나가는 그 섹터이기도 하고 시장 내에서 관심이 많고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해주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을 할 때 시초가가 57,500원, 그다음에 최고가는 77,700원까지 갔다가
그날 첫날 종가가 6만 5천 원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흘러보시면 6개월 동안 계속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공모주들은 공모 첫날, 그러니까 상장 첫날이 가장 주가가 높은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많이 그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가 처음 비상장일 때 이 IPO맨들이 이제 분석한 가격은 18,030원입니다. 이거는 상장 전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따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상장 이후에 그 사업 내용이 크게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18,000원 여기에 또 수렴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많이 높은 상태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또 평가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사입니다. 웨어러블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이 로봇이라는 그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이 로봇을 입고 사람의 근력을 강화시키거나 뭐 그런 데 사용되는 로봇인데요. 실제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만들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상업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시골에 이제 젊은 인구가 없는 도시에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그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보급을 해줄 정도로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게 되면 20kg, 30kg짜리를 벌쩍 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전시회장 가보면 해외 전시회장에서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진출하고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서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엔젤 로보틱스는 먼저부터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었고 이 웨어러블 로봇은 보행 보조나 또 재활 의료 쪽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재활 의료 쪽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이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업 안정용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근골격계 보호로 이 근골격계 질환이 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엔젤 로보틱스의 새로운 시장이 하나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젤 로보틱스에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언제든지 LG전자가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뭐 성장성이 있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업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액을 보면 3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은 73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엔젤 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도 결국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야만 이 회사가 나름대로 이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제가 분석할 때는 이 공모가를 그러니까 매수가를 2만 3천 원에 가져가시고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 정도 잡으시면 엔젤 로보틱스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